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고개만 까딱님이 오늘도 성질나는 하루를 열어주는 종배님, 다마카님, 그리고 촌철님들 안녕하세요. 왜 인사가 저러실까? 일단 고개만 까딱이라는 이 닉네임부터 약간 삐딱선을 타고 가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고. 열대 때문에 목소리까지 쉬어버렸잖아요. 저희가 성질나는 하루를 열어드린다니 죄송하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독도님, 아이고 삭신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는 아침입니다. 이번 독감 많이 아프다더니 목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어이구 독감 걸리셨구나. 그런가 봐요. 5, 6월에.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워낙 폭염이다 보니까 에어컨 안 틀 수가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냉방 때문에 또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래저래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서영복님,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도 상추 하우스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시선 집중 들으면서 힘내볼랍니다. 춘향골 촌로가. 아니 이 폭염에 하우스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너무 더우실 것 같죠? 큰일 납니다. 큰일.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럴 때는 반일 잠깐 그 손에 놓으시라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데 농사는 그렇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농작물은 수확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한 해 농사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래도 쉬엄쉬엄 그죠? 찬물 많이 드시고 종종 허리 펴시고 좀 시원한 데서 좀 쉬시고 이러면서 쉬엄쉬엄 하셔라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그래도 시선 집중 들으면서 힘을 내보신다고 하니까요. 네, 힘내주시기 바라고. 유명수님, 저는 버스기사입니다. 부안에서 전주로 가는 7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지금 부안에서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도 오늘 다룰 건데 어떻게 그거 지나가시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게요. 7시 10분에 출발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출발하셨을 것 같아요. 버스에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유명수 기사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버스에서 함께 듣고 계시는 모든 촌철님들 오늘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촌철님들 아침 인사 챙겨드렸고요. 이번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51억 751만 원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2010년 재산 신고액이 17억여 원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34억 원가량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와. 똑같이 와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요. 와, 네. 자동 반사로 와가 네. 나왔어요. 재산 증식의 1등 공시는 부동산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 7월에 사들인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2019년 11월 31억 9천만 원에 팔았는데 매입 당시 시세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7억 안팎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하고요. 와.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는 서울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라고 하는데 35평형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 사들인 후에 최근 재건축을 마친 곳인데 이동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15억 1324만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건 신고액이고 시세는 4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뭐 이 아파트 팔 경우에 25억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친절한 기사까지 있던데 네. 아니 뭐 돈 많은 거야 부럽기는 한데요. 네.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 뭐 불법의 소지 이런 것들은 지금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오히려 시중에서 흔히 말해왔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그 똘똘한 한 채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 오히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똘똘한 두 채죠 이분은. 네, 근데 이제 발급도 했으니까 아무튼 눈길을 끄는 건 따로 있는데요. 이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2010년 4월에 자신이 100% 갖고 있던 아파트 지분 가운데 딱 1%를 부인에게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1%요? 10%도 아니고 1%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봤더니 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있더라고요. 지분을 1%만 넘기는 것은 주로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선수들이 쓰는 방법이다. 선수들이. 예,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부인은 이 1% 지분 덕분에 2012년 조합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을 얻었고요. 2021년 조합이 해산할 때까지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 결의 방식으로 의사 결정권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 대의원들이 재건축 후에 경영 성과에 따른 포상금으로 각각 6천만 원을 수령키로 의결했다가 조합 사정으로 무산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뭐 불법은 없었고 편법은 있었다는 건가요? 이런 댓글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 네, 새로운 방법을 하나 저는 배운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학혜님도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동관형님 비법이 뭔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비법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 시점을 보죠. 2010년 4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1% 지분 증여가 이루어진 게.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는 그해 7월에 홍보수석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따르면 정기 재산 신고로부터 퇴직 때까지 있었던 재산 변동 내역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 지분 증여를 누락을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런 문제는 있다고 하네요. 네, 물프레님이 1%의 기적인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네. 이동관 후보자는 어제 관련해서 입장문을 좀 냈어요. 일단 잠원동 아파트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장기 보유했던 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차익을 노리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매입 당시 실거주 목적이었고 그때는 재건축 여부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개포동 아파트는 부부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매입한 건데 마치 재건축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두 채나 보유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보도한 것은 유감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청문회에서 이제 또 어떻게 또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좀 따져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해명으로 가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따질 문제가 있는지는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 아시죠? 알죠. 이 BBQ가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72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냈었다고 합니다. 주식 매각 배임 혐의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 1심에서는 박현종 BHC 회장이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BBQ 측이 일부 승소를 해서 28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쪽이 모두 불복해서 상고를 했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고 하는데 자,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이 이후인데요. BBQ의 윤원근 회장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이름이 좀 익숙하죠. 네. 정관 변호사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건가요? 아니 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초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순일 전 대법관 50억 클럽 멤버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또 다른 멤버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수사가 진행이 돼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아함을 조금 얹어가지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BBQ 회장 정도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회장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을 했다? 거기에다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경계 모드를 발동해도 시원치 않을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 사건을 덜컥 수임을 했다? 믿는 구석이 없고는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두 사람은 뭘 믿고 이렇게 선임을 했고 수임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수사가 조만간 권순일 전 대법관한테까지 미칠 수 있다고 봤다면 변호사로 선임을 했을 것이며 그걸 덜컥 수임을 했겠느냐. 저는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 토토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게 법조 카르텔인가요? 라고 물음표를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대장동 의혹의 중심이 있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 원이었죠 그때. 권순일 전 대법관이 받았다는 돈이요. 근데 이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아직 검찰 수사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로 등록을 한 다음에 수임한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 특검법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는 참 평안하신 것 같다. 여유로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꺼리낄 게 없다. 이런 걸까요? 글쎄, 수사를 해보면 알 텐데 수사가 될지 저는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그죠? 근데 이 윤홍군 회장과 박현종 회장의 지금 70억 원대 소송전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권순일 전 대법관뿐만 아니라 양측 변호인단에 대법관 출신만 3명이 있다 그러고요. 네. 판사 출신만 10명 이상이 지금 참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메모드급 변호인단이라는 지적은 이미 나온 바가 있었죠. 네, 그리고 양측의 그 로펌 있잖아요. 네. 변호를 맡은 로펌들이 그 최대 수임료를 자랑하는 로펌들의 맞대결이어가지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료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그게 좀 궁금해졌는데 네. 많은 분들은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지금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여기에는 카르텔이 없는 거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전관 뭐 이런 거 카르텔 아닌가요? 뭐 사실 카르텔은 법적 카르텔이 옛날부터 운이가 되어 왔고 법적 카르텔의 그 매개고리가 전관이라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상식으로 통해왔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또 한 번 이 장면을 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치킨 전쟁 정말 누가 이길지 궁금하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러면 대법원에 나가서 변호도 하는 건가요? 대법원에서는 보통 심리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 거니까 법리 검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의 주로 말을 들을 의견서 수는 이런 없겠군요. 것들을 많이 쓰죠. 네. 네, 이 사건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바로 치킨 전쟁이다. 촌철님들 이런 댓글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누가 이길지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해보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관련한 검찰 수사 진행이 될지 이것도 시선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경기일보가 공립 유치원 교사와 유치원생 엄마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엄마가 폭언 등으로 갑질하는 내용인데 잠깐 들어보시죠. 반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아니라고요? 네. 아이가 집에 와서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어머니. 안 아니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듯이 울어요? CCTV 확인해봐야 알겠네. 저 누구 말이 이게 옳은 거예요? 우리 아이 완전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안 그랬다고요. 내 아이가 우선이지 사실은. 내가 선생님 인권 보호해주거나 선생님 교사권 보호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당한 게 많은데.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어머니. 아이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녹음기 얘기하지 붙여야 않아서. 된다니까. 누가 누구 말이 사실인지 녹음기 붙여야 돼. 다시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어머니,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 하나 좀 골려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네, 뭐 제가 덧붙여서 전할 내용이 없네요. 그냥 음성으로 바로 들었으니까 너무 심하죠? 좀 심한데요. 일단 엄마의 첫 마디가 자기 아이를 다른 반으로 가라고 했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부모 학력이 나오고 뭐 이럴 일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뭐 이건 평가고 말 것도 없고 평가는 우리 촌철님들한테 맡기도록 하고요. 추가로 하나 더 전해드리는데 이건 그냥 단순 전달이 아니라 제가 반성 모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 네. 네. 체험학습 관련 전화 상담을 하다가 교사가 이라고 말을 했나 봅니다. 그러자 엄마가 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많이 찔렸는데요. 인터뷰 진행하다가 한다고 지적당한 적이 저도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접하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이고. 이런 것까지 지적당하는 교사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무의식 중에 듣다가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학부모가 네. 언성을 높였다는 거죠. 네라고 안 하고 음이라고 했다. 그렇죠. 네. 제 입이 인터뷰할 때 사실 그런 문자가 많이 오긴 하거든요. 제 입이 음문거리지 말아라. 네. 인터뷰하는데. 네. 네. 아, 여러분 그게 무의식 중에 나가는 거니까요. 그것까지 너무 지적하지는 마시고요. 네. 좀 전에 학부모님 음성을 듣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계십니다. 땡땡님이 대학 나온 게 지금 여기서 왜 나오죠? 대학이 아니라 카이스트라지. 카이스트. MBA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마진가님 그냥 집에서 키우세요. 무당님 아니 자기 대학이랑 지금 애 가르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춘철님은 카이스트를 이렇게 먹칠하는 겁니까? 학교 명예훼손입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동문이신가 보다. 하연서님은 이런 부모 밑에서 도대체 애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런 댓글을 보내주고 계신데 네.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교사들을 좀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많이 부족하다.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특수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들도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책 마련 여기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신오수님이 정말 이런 뉴스 들으면 울분이 올라옵니다. 아, 또 아침에 또 열받게 해드렸구나. 아,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네요. 전해드릴 건 전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 입에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경남 김해에 부경 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줄여서 부경 공판장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여기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부산물 상인연합회, 부산 구포 축산물 시장 상인회 등 소속의 250여 개 업체가 지난 1일과 2일 각 점포에 할당된 소머리, 생간, 천엽, 곱창 등 소부산물 인수를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부산물이 전량 폐기가 됐다고 하는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20년간 이어져 온 갑질 계약이라고 하는 게 문제다. 상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경 공판장이 중도매인 협회와 1차 계약을 맺고 중도매인 협회가 다시 상인회와 계약을 맺어서 소부산물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공판장 측의 잘못으로 부산물 처리가 지연돼서 제품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하재가 발생해서 판매가 어려워도 상인회가 제품을 인수해야 하고 인수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물어내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사연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발언이 나오는데 부경 공판장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손실금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중도매인 협회와 계약했기 때문에 협회와 이야기하겠다. 협회가 상인회에 청구한데도 우리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닙니까? 원청이 우리는 상관없고 하청업체 가서 알아보라. 제조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이런 얘기 수두룩뻑뻑하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가 이제는 축산물 시장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걸 좀 봐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현상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건 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호야님이 사방이 갑질이네요 라고 꼬집어 주셨고 예. 오렌지 고구마님이 이러니 시선 집중이 삐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 세상에 이러니. 네. 아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위가 못 나서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 계약 아닙니까? 여기 뭐 상급 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를 관리하는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들여다보셔야 될 것 이건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순간 저는 최신호님이 제일 부럽네요.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유튜브로 시선 집중 함께합니다. 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